지난 한 주일 동안 북핵 문제로 워싱턴을 방문했습니다. 워싱턴까지 가는 비행 시간이 14시간이었는데 미국의 의회 지도자들과 만나면서 14시간 동안 비행하느라고 수고했다. 그 말을 하길래 비행기 속에서 북한의 ICBM이 워싱턴까지 날아오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생각해 봤다. 그러니까 미국 당국자 말은 20분이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제1의 국책 과제가 북핵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미국은 북핵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긴장에 나날을 보내는데 정작 당사자인 내 나라는 정부 당국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태평할 수가 없습니다. 세계가 북핵을 제재하자는데 유엔에서 기권을 하지 않나. 국민 5천만이 북핵에 인질이 되어 있는데 대통령은 국민을 안정시키는 북핵 해결 로드맵조차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전쟁은 해서는 안 된다. 그 말만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전쟁을 좋아하는 국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건 하나만한 그런 대책입니다. 이번 트럼프 방한하고 난 뒤에는 대통령께서 국민들 앞에 나와서 북핵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정확한 로드맵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네, 독재 정권에서도 볼 수 없었던 노골적이고 조직적인 공영방송 장악 시도가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민주당의 안건 시나리오대로 공영방송 장악 시나리오대로 착착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을 온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저께 고용주 이사장에 대한 불신임한 안건이 상정되고 의결된 데에서 방문진의 밀어붙이기식 폭거가 또 진행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저희들이 듣기에는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해임 시도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는 이러한 모든 일련의 방문진의 이 작태는 원천무효라는 점을 밝힙니다. 또 한편 어제 방통위는 KBS 보궐이사로서 조용환 변호사를 추천했습니다. 이 김경민 이사의 사퇴로 발생한 이 공석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추천인사였던 이 분이 물러나고 당연히 우리 당이 이 후임의 추천 인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엉뚱하게 조용한 변호사를 추천을 했습니다. 조용한 변호사는 잘 아시다시피 2012년에 우리 국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의 소행이라는 정부 발표를 믿지만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신이라는 표현을 쓰기가 곤란하다는 천안함 폭침에 대한 의견을 밝힘으로써 국회 부결이라는 국회와 국민의 심판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앞으로 언론에 앉힘으로써 앞으로 국가관과 안보관 또 법조인으로서의 기본 상식이 심각한 결함이 있는 사람들로 채워지는 데에 대해서 심히 우려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자유한국당은 방송법 개정의 속도를 내므로써 이 정부 여당의 공영방송 장악 시도를 입법으로 막아내고 바로잡는 작업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박문진 이사장 해임 또 이 조영환 변호사의 KBS 보궐 이사 선임 이 두 가지는 우리 당으로서는 원천무효라는 기본 입장을 견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 참사에 대한 책임 규명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내정자는 19대 국회의원 시절에 2016년 당시 공직자 재산 신고 때 부인과 딸의 채무 관계를 누락했다는 점에서 공직자 윤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홍정학 후보자는 몇 차례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분 쪼개기, 격세 증여, 또 토지는 증여하고 건물은 매입하는 이러한 온갖 재산 관련 의혹이 하루가 멀다 하고 지금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지명 철회하든지 본인이 자진 사퇴를 빨리 결정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더군다나 후한무치하다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정부 여당은 이에 대해서 불법은 아니다. 당신도 그렇게 살 수 있냐는 궤변을 내려놓는 데에 대해서 저는 정부 여당의 후한무치가 더 극에 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절대 부적격자를 추천한 인사참사의 근본 원인과 책임 추궁 또 진상 규명을 위해서 11월 6일 날 있을 국회 운영위원회에 조국 민정수석을 출석을 당연한 것으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청와대에서는 지금 불출석 사유서를 보내왔습니다. 이것은 국회 멸시와 국회 무시의 행태가 그대로 지속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스스로 적폐이계를 운운하는 이 정부가 스스로 또 신적폐를 쌓아가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초대 내각 인선조차 완료되지 못한 데에 대한 책임을 질 사람은 조국 민정수석입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참석을 못한다는 사유에 대해서 보내온 내용은 임종석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참모진 다수가 청와대를 비우는 상황에서 청와대를 지켜야 한다 하는 이러한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정말로 가관이고 국민을 기반하고 무시하는 자태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정말로 청와대를 비울 수 없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청와대 현장으로 가서 현장 국감을 하겠습니다. 만약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수석이 다 나오면 여러 가지 상황적인 측면에서 그 청와대가 운영될 수 없다고 한다면 임종석 비서실장은 조국 민정수석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감을 할 때는 임종석 비서실장은 돌려보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과거 그 노무현 대통령이 민정수석 시절에도 두 차례나 국회에 나와서 참석한 경우가 있는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 당시 민정수석이 나와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두 번이나 참석한 선례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국감 때 문재인 민정수석은 한 번, 또 전해철 수석은 두 번이나
참석한 선례가 있다는 점에서 지금 요번에 사유서를 낸 사유는 전혀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요번에 운영위원회에서 반드시 조국 수석이 국감에 임하고 국민 앞에 인사 참사에 대한 상세한 보고와 함께 진상규명과 책임 추궁에 국감에 임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어저께 언론 보도를 보니까 청와대가 성탄절 특사를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 또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이런 성탄절 특사에 포함된다면 저는 국민적 저항과 함께 우리 자유한국당의 그 극렬한 반대 투쟁에 임해질 것이라는 점을 미리 경고합니다. 이상입니다. 7개 부분을 주요 문제사항으로 거론을 했습니다. 근거법이 있는지, 적법한지, 예비 타당성 조사는 했는지, 시행 시기는 맞는지 하는 것을 꼼꼼히 따져서 국민 세금이 혈세가 누수되지 않도록 해나갈 겁니다. 삭감돼서 마련된 재원은 첫째, 평균 증가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국방비, 특히 대북 군사력 억제, 전술핵 재배치를 위한 예산, 이런 쪽에 할애하고 0%로 건전 예산과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된 농업 예산, 그리고 어르신들을 챙겨드리기 위한 전국 6만 3천 개의 경로당 지원 경비가 쏙 빠져 있습니다. 이거 부활시키고 6.25 참전자들에 대한 참전 명예수당도 현재 30만 원이 정부 예산으로 들어와 있지만은 적어도 병장 수준의 월급 40만 원 정도는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우리 당의 기본 방침입니다. 그리고 SOC 사업의 정상화, 그리고 이름을 지어버린 새마을 예산과 깎아버린 새마을 예산을 정상적으로 복원시키는 데 힘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금 문제는 법인세와 유류세, 담배세는 내려서 서민 중소기업에 혜택이 골고루 가도록 하고, 소득세는 현재 수준에서 추가적으로 올리지 않은 것을 당 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장관을 낸 사람을 보면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이해하는데, 이 새로 된 장관 후보자는 소상공인에 대해서 정말 비판적으로 일을 해왔습니다. 본인의 입으로는 그동안 19대 국회하면서 을지로위원회 부위원장을 보호한다면서 자기 상가에 있는 임대차 들어온 분들한테는 갑질을 하고, 또 대물림하면 안 된다는 법안을 냈으면서 본인은 대물림하는 정렬을 받고, 모든 것을 내로남불 넘어서서 후한무치, 그 다음에 염치가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정의당과 국민의당에서도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내대표께서 이야기한 대로 지명체를 하든지, 아니면 본인이 자진 사퇴를 촉구를 하고, 모든 언론에서 사설을 통해서, 칼럼을 통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대충 제목만 들어도 모두가 국민들께서 이해하리라 생각합니다. 내로남불 홍종학 후보가 상식이라는 청의 비상식, 청와대가 더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부의 대물림 비판하며 자신에겐 다른 잣대 들이댄 홍종학 후보, 돈 없는 홍종학 후보의 위선과 내로남불 행태, 홍종학 파문 도대체 문정부는 어떤 가치 갖고 있는가, 할 말 잃게 만드는 여의원의 홍종학 두 분, 기자들은 쓴 대로 사느냐, 청와대에서 이런 이야기, 기자들이 비판하니까 기자들은 기사 쓴 대로 사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없는 이야기까지 지어내며 홍종학 감싸는 청와대, 정의는 독점, 불의는 나누는 정치, 조국 민정수석은 무엇하는 사람인가, 홍종학의 공격적 절세, 스웨덴이라면 장관 절대 못돼, 홍종학의 반혁신 DNA,
불통 정부 닮아가는 청와대 쇼통 우리 원내대표하는 쇼통이 이어나오고 이것을 한도 끝도 없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고도 끝까지 밀어붙인다면 국민적 저항이 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오늘 아침 비가 참 많이도 내렸습니다. 보수 우파가 지금 덫에 걸려서 어떻게 보면은 괴멸 직전이라는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홍종학 후보자에 대해서 청와대와 여당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이제 뉴스를 보기가 무서울 정도입니다. 이제 우리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유한국당을 믿고 지지해준 당원 동지들과 그리고 많은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오늘부터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고로 많이 잘했어. 오늘. 자, 없으면, 자, 이야기 안 할 거지. 자, 비공개로 합시다. 그리고 비공개는, 현안 노인이가 있으니까 사무총장하고 대변인만 남고 다른 사람은 최고위원 아닌 분이 다 나왔습니다. 북한의 ICBM이 워싱턴까지 날아오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생각해 봤다. 그러니까 미국 당국자 말은 20분이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제1의 국책 과제가 북핵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미국은 북핵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긴장에 나라를 보내는데 정작 당사자인 내 나라는 정부 당국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태평할 수가 없습니다. 세계가 북핵을 제재하자는데 유엔에서 기권을 하지 않나. 이 김경민 이사의 사태로 발생한 이 공석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추천인사였던 이 분이 물러나고 당연히 우리 당이 이 후임의 추천 인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엉뚱하게 조용한 변호사를 추천을 했습니다. 조용한 변호사는 잘 아시다시피 2012년에 우리 국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의 소행이라는 정보 발표를 믿지만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신이라는 표현을 쓰기가 곤란하다는 천안함 폭침에 대한 의견을 밝힘으로써 국회 부결이라는 국회와 국민의 심판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앞으로 언론에 앉힘으로써 앞으로 국가관과 안보관 또 법조인으로서의 기본 상식이 심각한 결함이 있는 사람들로 채워지는 데에 대해서 심히 우리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북핵 문제로 워싱턴을 방문했습니다. 워싱턴까지 가는 비행 시간이 14시간이었는데 미국의 의회 지도자들과 만나면서 14시간 동안 비행하느라고 수고했다. 그 말을
하길래 비행기 속에서 철저이고 조직적인 공영방송 장악 시도가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민주당의 안건 시나리오대로 공영방송 장악 시나리오대로 착착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을 온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저께 고용주 이사장에 대한 불신임한 안건이 상정되고 의결된 데에서 방문진의 밀어붙이기식 폭거가 또 진행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저희들이 듣기에는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해임 시도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는 이러한 모든 일련의 방문진의 이 작태는 원천무효라는 점을 밝힙니다. 또 한편 어제 방통위는 KBS 보궐이사로서 조용환 변호사를 추천했습니다. 국민 5천만이 북핵에 인질이 되어 있는데 대통령은 국민을 안정시키는 북핵 해결 로드맵조차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전쟁은 해서는 안 된다. 그 말만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전쟁을 좋아하는 국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건 하나만한 그런 대책입니다. 이번 트럼프 방한하고 난 뒤에는 대통령께서 국민들 앞에 나와서 북핵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정확한 로드맵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네, 독재 정권에서도 볼 수 없었던 노골